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권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관 이미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경 감사팀장입니다. 최성훈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한지연 재정감사팀장입니다. 백종일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최성혁 민원조사팀장입니다. 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세출 결산 결과 예산 현액은 1억 5,884만 4천 원으로 예산 대비 지출액은 85%인 1억 3,438만 600원이며 집행 잔액은 2,446만 3,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현황입니다. 58쪽입니다.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200만 원 중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 708만 원, 감사 사례집 발간, 역량 강화 교육 등 316만 9,900원을 집행하여 1,195만 1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 업무 추진비는 예산액 900만 원 중 500만 5,200원을 집행하고 398만 4,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청백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예산액은 1,567만 4천 원 중 1,567만 1,000원을 집행하여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노트북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액은 300만 원 중 285만 5,330원을 집행하여 14만 4,67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60만 원 중 공직자 재산 심사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에 따른 우편 요금 20만 7,790원과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 48만 원을 집행하여 91만 2,2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감찰활동 전개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5,300만 원 중 청렴 자가학습 교육 용역, 청렴교육, 청렴홍보물 제작,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등으로 5,151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148만 4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감찰활동 전개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300만 원으로 관용차량 유지비로 206만 5,450원을 집행하고 93만 4,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예산액 100만 원 중 부조리 행위 미신고에 따른 100만 원의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한 부서를 대상으로 부패 방지 시책 우수부서 포상금을 지급하여 예산액 1,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예산액 2,297만 원 중 부서 운영 소모품 구입 또 초과 근무자 급양비 등 1,993만 8,330원을 집행하여 303만 1,6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320만 원 중 1,218만 1,60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 운영비는 42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폐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감사관이. 예, 뭐 예산이 이제 감사관은 예산이 이제 얼마 안 되는데 1억 5,884만 4천 원인데 이 적은 예산에서도 잔액이 한 15%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률이 한 85%, 84.6%. 이게 저기 감사관도 작년에 우리 추경 때 감액 추경 그때 했었나요?
네, 작년에 감액 추경 좀 했습니다. 그 일반 운영비 쪽하고 이제 공용 차량 운행비 정도 했습니다. 그쪽에서 얼마 정도 하셨죠? 작년에 공공 운영비 460만 원 정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비 쪽에서 한 760만 원 정도 오. 했습니다. 그리고 시체 건물 추진비 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한 300 정도 네네. 그렇게 감액을 하셨었네요. 그런데도 그리고 그 세입에서 보면 기타 수입에 42만 4천 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건 2023년도에 그 청백리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저 기간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예. 요거 집행하고 네. 이제 그 다음에 그 정산을 해서 시군별로 잔액은 이렇게 저희한테 다시 이렇게 환급을 해주는 거라 이제 회계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세액 수입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그 수납은 된 겁니까? 지금 네, 저희가 네네 수납 25년도에 예예 납입 24년 말 겁니다. 기준으로 이제 네. 남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수납이 완료됐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출 예산 정기 및 수시 감사 운영에 이제 2,200 예산 현액 2,200인데 이것도 한 1,19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0% 이상 남았는데. 네. 네, 이 예산은 저희가 작년에 감사원 감사, 이제 직원 감사원 감사가 감사. 예정이 되어 있어서 예, 예.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 1,000만 원을 이제 반영을 했는데 원래 당초 한 11월 경에 감사원 감사가 예상이 되어 있다가 이제 감사원 측에서 좀 기관 감사가 겹치는 바람에 작년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 집행을 못하고 이제 올해 실시하게 되면서 올해, 네,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았다. 네. 그건 감사원 감사를 예상하고 추경에 잡아놨었는데 연말에 이제 그렇게 통보가 와서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이제 작년 2월달에 통보가 왔었고 이제 하반기 한 11월이나 10월쯤에 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다가 작년에 이제 감사원 감사를 이제 실시를 못하면서 제가 이제 집행자료가 삭감을 남았다.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삭감할 여유도 불용- 없었다. 네네. 그런 말씀이네요.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도 지금 감사 업무 수책 추진 이것도 500만 원 정도 지출하시고 한 400 가까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책- 시책은 명예감사관님들하고 이제 감사 참여할 때 하고 또 청렴 동아리 토크할 때 하고 이제 시책은 저희도 꼭 필요한 데만 쓰기 때문에 근데 좀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절약해서 쓰셔서 그러신가 보네. 네. 예. 그리고 이 공직자 재산 등록 이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이거는 저희가 한 번은 그 재산 등록 심의를 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반드시 해야 되고요. 네. 또 중간에 이제 취업 심사 들어오는 취업 경우 심사. 있습니다. 퇴직하신 네, 분들 이제 그런 취업 심사. 경우에 이제 서면으로 급하면 서면으로 할 때도 있고 또 대면으로 할 때도 있기 때문에 한 작년에 2번 정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 이제 한 공직자 번은 윤리위원회가 서면으로 했고 한 그래서 좀 번은 남았다? 대면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용 차량 유지비도 이렇게 조금씩 잔액이 남습니다. 전체 부서가 다 그러더라고요. 공용 차량 유지비는 저희가 2대 있는데 작년 2회 추경 때 전년도 감액을- 집행액 대비해서 일부 감액을 좀 했고요. 네. 네. 그런데도 잔액이 좀 남네요. 그리고 이 부조리 신고 보상금 이거는 이제 집행사유 미발생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조리 신고 신고가 보상금은 없었다는 저희한테 얘기죠? 이제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 예비비 성격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해마다 100만 원씩 예산은 반영을 했었는데 네. 작년에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부조리 신고 이런 게 없으면 좋죠. 뭐. 네. 근데 이제 저희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권익위 통해서 하는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예산이 뭐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집행자량이 좀 남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뭐랄까 마무리 추경에 뭐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하시고 그리고 너무 예산이 작은 것 같아요. 일을 안 하시는 건가?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원 의원입니다. 이 뭐 감사관이야 뭐 업무 특성상 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특별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사무관리나 업무 추진비나 뭐 이런 거 빼고 뭐 자산 취득 혹시 생기거나 뭐 이런 거 빼고는 특별하게 뭐 예산 자체가 이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 보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억 5,800 정도, 8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잔액 보면은 상당히 전년도 대비 상당히 잔액들이 계속 남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집행 잔액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가 혹시 감사관은 2024년도는 예산을 최초 편성에 얼마 총 예산액 현액을 얼마 잡았습니까 혹시? 저희가 24년도에 1억 5,884만 4천 원. 아, 아니 최초 잡고 만약에 이게 추경에 통해서 아까 뭐 유보에 반납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전년도 이게 예산 현액이 아마 그거를 제한 나머지를 잡으신 거 저희가 1억 5,317만 8천 원 정도. 잡았다가 예, 예.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이제 추경에 늘은 부분도 있고 2023년도 보면은 한 1억 6,800 정도 돼요. 네네 전년도에 1억 6,500 정도. 이게 1억 6,830만 원 정도 돼요. 그 네. 전년도 보면 24년도는 지금 1억 5,800 정도 되고. 네. 근데 잔액도 전년도 보면 뭐 한 3,900 정도 잔액 남고 이번 24년도 요거 관련된 2,446만 원 정도 남고 계속 똑같이 남아요. 비율 대비. 남는 게 대부분이 사무관리비나 업추비나 그런 거에 남고 그리고 이제 자산 물품 취득비도 어떻게 뭐 산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타 부서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똑같이 뭐 이 노트북을 구입한다든가 그럼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혹시 노트북 같은 거는? 제가 알기로 노트북이나 PC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팀에서 그 물품에 대한 기본적인 단가를 이제 내려줍니다. 저희가 대부분 이제 그런 거를 보고 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예산 반영을 하고요. 또 사양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나은 사양을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면 조금 금액을 그러니까 부서마다 네네. 조금씩 상이한 게 네,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그래서 기본 금액은 이제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 잔액 부분이 집행 잔액이 2,446만 원이 뭐 적은 돈은 아니에요. 1억 5,800 대비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뭐 몇백만 원이다 뭐 그럼 좀 이해가 가는데 뭐 1억 5천 정도의 2,400이면 상당한 큰 비중을 15.4%면 상당히 비율이 크잖아요. 요 관련된 거는 잘 좀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사유별 미집행 내역 중에서 여기는 좀 특이하게 20만 원이 예산 절감액이에요. 20만 원이 20만 원이 거기 보면 예산 절감액이 사유별 미집행 내역 중에서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돼서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지출 잔액이 남은 게 이제 1,400 정도, 1,420만 원 정도 남고 예산 절감액으로 해서 한 2만 원 정도로 우리 이 2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보면 239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보면은 이 과목은 엄정한 공직기관 확립에 예를 들어서 감찰 활동 전개 해가지고 한 20만 원 정도를 예산 절감액으로 해가지고 내역을 표기를 했어요. 0.82% 정도 되는 건데 그 비중이야. 그럼 이건 나중에 뭐 말씀해 네네. 주세요. 찾기가 상당히 힘들 거니까 해주시고 집행률 저조 사업 현황 보면 집행률 70% 미만이나 집행잔액 3천만 원 이상, 감사관 뭐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 70% 미만, 3천만 원 이상 된 사업 잠깐 살펴보면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산 현액 3,680만 원 대비 집행잔액이 한 51%, 1,87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합계가. 근데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감찰 활동 전개 100만 원 이거 편성이 됐어요.
이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예비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굳이 신고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편성을 다른 타 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이런 관련된 거가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걸 다 합쳐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차라리 예비비 쪽에서 갖다 지출하는 게 낫지 않나. 굳이 편성해 놓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계속 편성해 놨다 안 들어오면 또 삭감해야 되고 반납해야 되고 계속 12월까지 갖고 있어야 되고 굳이 이렇게 뭐 여기 부서만 딱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런 게 좀 꽤 부서마다 있을 거로 지금 사료대고 아까 전 부서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좀 활동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예비비로 뭐 근거가 된다고 하면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네. 그래 네. 더 신경도 덜 쓰시고 솔직히. 그리고 공직자 재산 등록 같은 경우 말고 정기 및 수시 감사 운영 이건 아까 뭐 말씀하셨 꽤 많이 집행 잔액이 한 1,000만 원 가까이 남았어요. 수시 감사 운영 이거 업추비 같은 경우도 아까 한 5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하고 감찰 활동 전개 공공 운영비에서도 한 200만 원 정도 남고 이 관련돼서 좀 비율이 좀 높게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한번 살펴보고 편성하실 때 좀 잘 이걸 갖고 이 결산 이걸 토대로 해서 예산 편성할 때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과 지표 달성 현황 보면 성과 보고서 47페이지인데 이 목표 달성도는 66.7%고 정책 사업 목표 지표 수는 총 3개 중에서 목표 달성 2개. 이거는 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 청년도 등급에 대해서는 좀 50% 미달성이에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워낙 이 목표가 몇 등급 저희 목표 2등급 했었는데 4등급이죠, 4등급, 저희. 그러니까 목표 2등급이었고 4등급 받아서 50%만 달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50%인데 2등급하고 4등급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3등급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너무 이 등급을 좀 너무 뭐 2등급 정도면 1등급도 아니고 크게 잡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너무 달성 목표에 미달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또 감사관이기도 하고 감사관실이기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잘 한번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뭐 예산이든 결산이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결산할 때 어떻게 돈을 잘 집행해서 효율적으로 쓰고 최대한 집행 잔액을 적게 남기고 불가피할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를 잘 사업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 진행이나 뭐 예산 편성할 때 잘 편성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다 와가네요. 아까 우리 이기영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그 성과 보고서를 보고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고요. 그 성과 지표 달성 그 체크리스트나 그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감사관 자체로? 저희 자체로는 아니고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그래서 요걸 할 때 다 매뉴얼이 똑같이 그럼 전 네. 부서에 예, 주는 매뉴얼이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게 나와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준해서 체크를 해서 우리가 얼마나 달성했나 이거를 본다 이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아까 의원님도 말했지만 그 종합 첨령도 측정 결과 4등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미달성 원인이 나와 있어요. 외부 체감도가 전국시 평균 대비 점수 저조. 그 다음에 부패 경험 빈도에서 감점이 종합 청년도 주된 하락 요인. 이런 여러 요인을 4가지로 이렇게 적혔는데 그러면 이 4등급이라는 거는 우리 자체라기보단 전체 외부의
그 성과 지표하고도 또 비교를 하는 건가요? 이제 그거는 아니고요. 4등급은 이제 권익위에서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를 해서 매년 연말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써 있는 대로 저희 이제 이게 청렴 노력도랑 청렴 체감도로 점수 비율이 다른데 체감도 비율이 노력도 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외부 체감도가 70%이기 때문에 외부 체감도 비율이 점수가 낮으면 전체적으로 등급 하락이 좀 되는 주요 요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권익위에서 네,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제가 알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자체가 아니라 어쨌든 권익위에서 또 한번 걸러서 그 지표를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객관적인 지표가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다고 보여져서 그 질문을 했고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다음 예산이나 계획에 촘촘히 잘 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4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권과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권에 대한 심사 토론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